당신 인생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게 뭘까요?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도 큰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도무지 미워할 명분이 없는 사람들이요. 오늘은 그 미묘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거리를 둬야 할 사람, 그저 거기까지만 두면 되는 사람, 그리고 평생 곁에 둘 가치가 있는 사람. 이 셋을 헷갈리는 한 인생은 계속 헛돕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명령을 듣고 자랍니다. 사람 잃지 마라. 한번 맺은 인연 끊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죠.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떠올려 보면 의외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나보내지 못해 끌고 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맞춰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진짜 불행이 시작된다고요. 상대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건 언제나 맞춰주는 쪽, 즉, 나 자신입니다. 여기 우리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일본의 한 시대를 살았던 부부들의 기록입니다. 이들은 젊을 적 결혼해 길게는 4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웃이 보기에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두 사람 입에서도 우리는 큰 풍파 없이 지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부부들이죠. 그런데 노년에 들어선 뒤 통계가 묘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들은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시들어갔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깊었구나.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상황이 뒤집히자 결과도 함께 뒤집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들에게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혈색이 돌아오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입가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평생 미뤄두었던 취미를 시작합니다. 저녁 메뉴도 주말 행선지도 이제는 오롯이 자기 손으로 정합니다. 흰머리가 늘었어도 표정만큼은 신혼 시절보다 환해진 아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엔 우리가 흔히 짐작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큰 풍파 없는 결혼의 정체는 사실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평생 자기 입을 닫고 살았던 시간이었던 거죠. 저녁 반찬 하나를 정할 때도 텔레비전 채널 하나를 돌릴 때도 늘 상대의 기분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가 싫어하지 않을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곳이 먼저였습니다. 그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자 평생 까맣게 잊고 살았던 감각이 천천히 돌아온 겁니다. 바로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은가 하는 가장 단순한 질문이요. 겉으로는 큰 갈등 없이 흘러간 40년이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한 줌씩 지워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부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땐 큰 문제가 없는데 돌아서면 어딘가 허해지는 사람. 표면은 잔잔하지만 안쪽에서는 매일 조용히 나를 닳게 하는 그런 관계가요. 자, 그럼 그런 관계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기쁨, 짜증, 서운함, 설렘. 사람에겐 수많은 감정이 흐릅니다. 그 감정은 적당히 밖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기 안에서 한 번씩 환기가 돼야 사람도 신선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걸 안으로만 삼킵니다. 좋아도 표정이 똑같습니다. 힘들어도 입을 다뭅니다. 화가 나도 그저 말이 줄어들 뿐입니다. 처음 보면 점잖다, 속이 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보거나 함께 일해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알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 상태를 도무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곁에 있는 사람은 늘 눈치를 봅니다. 지금 기분이 좋은가? 무언가에 화가 난 건가? 내가 무얼 잘못한 건가? 매 순간 추측해야 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10년, 수십 년 쌓이면 옆 사람은 서서히 멍이 듭니다. 직접 때린 게 아닌데 어느 순간 푸르스름한 자국이 마음 곳곳에 남아 있는 거죠. 여기 흥미로운 비교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은 의외로 자기 상태를 잘 표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 하고 삐치면 삐쳤다 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이죠.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남성과 여성의 감수성 구조가 가장 비슷한 축에 속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표현하는 사람과는 적어도 풀어볼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딪히더라도 그 부딪힘이 길이 됩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사람과는 풀 길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 곁에서 늘 입을 다물고 있다면 점잖다고 미화하지 마세요. 그건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신호는 조금 의외입니다. 농담이 통하는가 아닌가. 농담은 가벼운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정교한 행위입니다. 상대를 잘 살펴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 거기에 딱 맞는 농담을 던지는 것, 이건 사실 깊은 관찰의 결과예요. 그리고 상대가 그 농담을 웃으며 받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은 내 농담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정성 들여 농담을 건네도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 농담이 별로였나? 내가 무례하게 굴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다 아닙니다. 증거는 단순해요. 그 사람도 다른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와는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저 그 상대가 내가 아닐 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결이 다른 것 뿐이에요. 여기서 인생이 가벼워지는 작은 비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끊는다는 단어 자체가 무겁습니다. 죄책감을 부르고 결심을 부르고 결국 행동을 막아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끊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 친해지면 되는 거구나 하고 마음 안에서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끊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이 작은 차이가 당신 마음을 한순간에 가볍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10년 가까이 마주칠 때마다 인사만 까딱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보통은 왜 저 사람만 그러지? 나만 미워하는 건가 하며 곱씹게 되죠.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사가 끝나면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더 다가가지도 더 미워하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건네던 인사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부드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걸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일종의 짝사랑이 됩니다. 나만 매달리고, 나만 분노가 쌓이고, 나만 서운함을 키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안 받아주지? 하는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거리를 두면 되는 사람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평생 함께 갈 거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능력 있고 자원도 많은데 내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진실하지 않다는 말을 거짓말과 헷갈리지 마세요. 거짓말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잡아내면 그만이니까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와 상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친구 셋이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예약해둔 숙소가 엉망입니다. 다시 잡아야 하고 비용도 더 들고 이동도 다시 짜야 합니다. 이때 셋 중에서 가장 여유 있는 친구가 시원하게 말합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돈도 내가 낼게. 당신은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시간 뒤 그 친구가 이미 다른 숙소를 잡고 차편까지 다 정해놓은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숙소에 들어가 함께 밤을 보낼 사람은 누구죠? 그 차에 함께 탈 사람은 누구죠?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당신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디가 좋을 것 같아 한 줄이면 끝날 일을 굳이 생략한 거예요. 이게 의외로 많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게 더 많으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쟤도 어차피 좋다고 할 텐데. 이런 속마음이 깔리는 순간 그 사람은 결정해서 당신을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더 잘 알고 더 가졌으니까 그냥 따라가자. 한 번, 두 번 그렇게 따라가는 동안 관계는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당신의 의견은 점점 가벼워지고 당신의 존재감은 점점 흐려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적도 약속을 어긴 적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며 그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곧 나에게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함께 겪을 일을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좋겠어 한마디를 반드시 끼워 넣습니다. 그 한마디의 유무가 진짜 오래 갈 사이인지 아닌지를 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매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힘은 매력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고도 결국 등을 돌립니다. 처음엔 그 사람의 빛에 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거북해지는 거죠. 그게 뭘까요? 매력은 있는데 진정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에도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길에 앉아 말합니다. 저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흘을 굶은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멀쩡한 외제차를 길 건너에 세워두고 잠깐의 호기심으로 국어를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실은 완벽하게 맞지만 자기 의도는 깔끔하게 숨긴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이죠. 나는 이게 필요해서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나는 이번 일로 이득을 보고 싶어. 이렇게 자기 속내를 가리지 않는 사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오래 갑니다. 자, 그럼 자기 의도를 숨기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흔히 용기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용기는 어떤 영웅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그냥 결정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오래 가겠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자기 의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속내를 숨기고 있다면 그건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과 오래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 시점에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한 관계라도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한 가지 잘못된 믿음 위에 갈등을 키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부르죠. 그중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모든 것이 잘 맞아야 한다. 가족이라서, 연인이라서, 절친이라서 취향도 속도도 생각도 같아야 한다는 믿음이요. 그런데 이 믿음이야말로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갈등의 뿌리입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곳에 가는데도 가는 길 위에서 사소한 걸로 부딪히죠. 가족끼리 떠난 여행에서 평소보다 더 자주 싸우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린 가족인데 왜 이게 안 맞지? 그 생각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늘 똑같이 하던 걸 한 번쯤 일부러 다르게 해보는 작은 실험입니다. 가족 여행을 떠날 때 일부러 다른 길로 출발해 보는 거죠. 누구는 기차로, 누구는 차로, 누구는 1시간 먼저. 처음엔 어색하지만 도착지에서 다시 만나는 그 순간 묘하게 반가움이 커집니다.
늘 붙어 있어야 사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가끔은 떨어져 있어야 서로가 더 또렷이 보입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가까운 사이는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과 평생 함께할 의무가 없습니다. 첫째,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곁에 두지 마세요. 둘째, 그저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거기서 가만히 멈추세요. 끊지 말고 그저 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셋째, 진짜 평생 갈 사람에게는 당신의 감정과 의도를 숨기지 마세요. 용기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결정 하나로 시작됩니다. 끊어야 할 사람을 붙잡느라 곁에 둘 사람에게 소홀해지지 마세요. 결이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정작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게 어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을 붙잡고 계신가요? 끊어야 할 사람인가요? 거기까지만 두면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평생 곁에 둘 사람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